오른쪽에 8번에 1번 한번 봅시다. A, B가 실수일 때 얘도 이제 아까 우리가 문제 풀면 나왔던 문제야. 8번부터. 잠깐만요. 8번 1번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이다. 얘를 증명하는데 아까도 했듯이 직접 증명을 하면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각각이 0일 수밖에 없겠죠. A제곱도 B제곱도 0이어야 얘가 0이 될 거고, 그럼 A 이퀄 B 이퀄 0이다 해서 얘가 참인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얘를 이렇게 뭐 나불나불한 게 직접 증명을 한 거. 그럼 얘를 또 대우를 통해서 증명을 하면요, 여기에다 대우를 쓰면 A가 0이 아니다 이거나, 또는 얘를 이제 또는 B가 0이 아니다, 얘를 부정한 거 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다 이다, 얘를 증명하는 방법. 그렇죠? 얘를 가정해서 증명을 하면 A가 0이 아니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렇죠? 혹은 또는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당연히 얘가 0보다 크다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반대가 됐을 때 B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고요. 따라서 얘들은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한 게 대우를 통해서 보인 거. 그죠? 그냥 구구절절 설명을 한 거야. 이제 1번은 이렇고요. 직접 증명하나 이거나 좀 비슷해요, 얘는. 2번도 아까 우리가 잠깐 했던 문제.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얘도 아까 우리가 잠깐 설명했던 문제죠. 둘 중 하나가 짝수이다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홀수 갖고 있는데 A 또는 B가 짝수이면 얘가 짝수이다. 여기는 대우를 썼을 때 유독 편해요. A, B 모두 홀수이면 여기다 부정을 쓴 거고, 얘를 부정 쓰게 되면 A, B는 홀수이다. 그러니까 얘를 가정했을 때 A가 홀수니까 2K 플러스 1로, 그러니까 B를 2L 플러스 1로, 그럼 A 곱하기 B는 두 개를 곱해서 전개할 거니까 4K 곱하기 L 플러스 2배의 K 더하기 L에다가 이거 플러스 1로 전개가 되겠죠. 곱했을 때. 얘가 짝수니까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는 홀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대우를 증명했으니까 기존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증명한 게 대우를 통한 증명. 됐죠? 그러니까 밑에 3번하고 4번 한번 해볼게. 각자. 그러니까 쭉 나불나불 설명을 하고 스스로 납득이 되면 좋겠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시험 문제가 막 이렇다기보다 이러고 짜잘짜잘한 거 증명을 하면서 데이터가 스스로한테 쌓이면 돼. 그러면 이제 그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런 게 보기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실전에서는. 자, 얘도 봅시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대우 쓰기 좀 애매한데 그냥 얘는 그냥 상식처럼 얘는 이명제하고 이면제는 똑같아. 아까 1번 풀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면 얘이 다 똑같은 경우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랑 제곱이 같은 역할을 해준다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얘도 그냥 대우를 써보면은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 아니다를 우리가 증명할 건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0이 아니면 둘 중 하나는 양수죠. 그죠? 둘 중 하나는 0 아니면 양수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질 거니까 얘는 0이 아니다. 대우를 통해 증명하면 뭐 이렇게 간략하게 써줄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증명보다는 그냥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사용을 좀 자주 하면 될 것 같아. 얘랑 이 모양이 있을 때 둘 다 0이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다항식 풀면서도 많이 썼던 건데 이제 증명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자. 얘는 이제 얘가 짝수인 거를 표현을 해도 얘가 특히나 이제 바로 증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지? 얘는 애매한 모양. 그죠? 2K로 뒀을 때 이 n을 여기서 2K를 넣어서 직접 구할 수가 없지. 얘는 직접 증명하기 진짜 까다로우니까 여기에 대우를 쓰면 n이 홀수 2면 n제곱 플러스 2n이 홀수이다. 얘를 우리가 증명을 합시다. 대우를 썼고 얘를 우리가 가정을 했고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할 거냐? n에다 뭘 넣을 거냐면은 얘가 2k 플러스 1꼴로 해서 홀수를 쓸 거고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건데 얘를 인수분해 한 식에다 대입합시다. 그럼 n 값에는 2k 플러스 1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n 플러스 2에는 2k 더하기 3이 들어가겠죠.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이 4k 제곱에 6k, 2k니까 플러스 8k 플러스 3이니까 2 더하기 1로 이만큼이 짝수고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얘는 홀수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런 게 약간 대우를 썼을 때 월등히 좀 편해요. 그래서 얘가 가정했을 때 얘가 참이었으니까 기존의 명제도 참입니다.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대우를 썼을 때 편하게 증명되는 대표적인 예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으로 주어진 게 어떤 조건인데 값 하나만 있는 게 어떤 조건이면 얘를 뒤집어 주기 위해서 대우를 쓴 거. 저희가 대우를 썼을 때 얘가 월등히 편하다. 자, 페이지 넘겨서 9번에서는 2번만 한번 볼게. 그러니까 기류법을 통해서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닌 걸 증명했죠. 그러니까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1번에서 우리가 보인 거고요. 그쵸? 보인 거고. 그때 2번에서 문제에서 뭘 풀려고 그랬냐면은 얘가 얘를 이용해서 2 더하기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를 보여라. 뭐 이렇게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당연한 듯이 우리가 사용을 하던 건데 얘를 기류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쓰자 이거지. 얘가 유리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은 2 플러스 루트 3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얘를 어떤 k 값으로 쓸 거고 여기서 k는 유리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루트 3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얘가 k 빼기 2죠. 얘는 뭐냐면 유리수에서 정수를 뺀 거야. 유리수에서 유리수 뺐으니까 얘는 당연히 어떤 수입니까? 얘도 유리수죠. 맞죠? 근데 좌변은 유리수가 아닌데 우변에서는 유리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겼으니까 얘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거짓이었으니까 얘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이 됩니다. 얘가 기류법. 그렇죠? 그래서 약간 1번에서 얘 증명하는 거랑 2번이랑 연결해서 이 두 개가 약간 단골손님 빈출입니다. 그죠? 얘는 이제 교재마다도 다 있고 그리고 기류법에서 내기에는 다른 걸 내기엔 너무 조금 뭐랄까 정도를 좀 지나치는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적당하게 낸다 그러면 이 두 개 기류법 이 두 개에서 이제 빈칸 넣기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기류법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명제를 우리가 다 배웠고 근데 이제 생뚱맞게 갑자기 부등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수화에 배우는 대부분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집합하고 명제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 배우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고 순열조합 배우고 근데 이게 이제 파트가 조금 구분이 되게 명확한 파트들이야. 근데 얘가 이제 수상에서 1학기 동안에 우리 배운 거는 이제 약간 우리가 연산에 대한 피지컬 그리고 약간 그 수학의 내공을 좀 쌓는다 그러면은 이제 수학 이제 2학기 때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배운 잡지식들이 쌓일 거야.
그러니까 집합명제에서 배우고 그리고 함수에서 개념들을 베이스를 배우고 순열조합 배우고 그게 이제 수원, 수투로 넘어가고 이렇게 될 거라서 이제 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집합이랑 명제를 배웠고 그러니까 집합이란 녀석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제란 녀석이 뭔지를 배웠고 명제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얘를 배운 이유가 이제 가정하고 그 중간에 우리가 증명을 넣고 우리가 결론을 내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증명이란 파트를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배운 거죠. 그렇죠? 근데 수학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문장 속에서 우리가 봤던 P이면 Q이다, 모이면 모이다, 모이면 모이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얘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증명이 이제 우리가 부등식에서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들. 부등식에서 증명을 할 건데 그냥 명제 파트에서 얘가 부등식 범위에서 우리가 범위를 좀 좁혀준 게 부등식 증명이야. 근데 얘가 제일 쉬운 건 뭐냐면 부등식을 증명하기 제일 쉬운 게 A가 이제 B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A에서 B를 뺐을 때 얘가 0보다 크다 이면 A가 B보다 크겠죠. 맞아요? 뭐 5개에서 3개 뺐어. 그게 2죠. 그게 0보다 크죠. 그럼 5개가 3보다 2개만큼 더 많은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한 거. 뺄셈을 통해 증명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A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 대표적인 것들만 할게요. 모두 양수일 때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단순히 이제 5하고 3을 비교하시고 이러면은 얘를 뺐을 때 얘가 2고 얘가 0보다 크니까 5가 3보다 큽니다. 바로 증명이 돼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루트 5하고 루트 3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뺐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0보다 큰 건 알고 있어. 근데 얘를 바로 연산을 할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루트 5하고 루트 3 바로 뺄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루트 5를 제곱하고 3을 제곱해서 뺐을 때 얘가 2고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클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양수인 걸 확인했으면은 A 제곱하고 B의 제곱을 우리가 빼서 얘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클 겁니다. 우리가 증명을 하자. 이 조건이 달려 있을 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부등식 증명할 때 많이 쓰는 것들이 그 둘 다 0보다 클 때 A분의 B가 얘가 1보다 크면 A가 0보다 컸으니까 양쪽에 A를 곱해버리면 B가 A보다 크겠죠. 만약에 A분의 B가 1보다 작으면 얘는 B가 A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수 형태에서 우리가 모양에서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할 때 사용을 할 거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부등식 성질에서 나온 거야. 당연하도 받아들여 사용하면 되는데 제일 흔하게 쓰는 건 얘를 써요. 얘를 써서 그냥 빼서 0보다 크면 0보다 클 겁니다. 쓸 건데 근데 이제 얘랑 얘가 불쑥불쑥 가끔 나와. 얘는 이제 이걸로 그냥 해결되는 경우도 좀 많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니까 얘도 하나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거고 바로 비교할 수 없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증명을 할 건데 결국 얘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했다는 거는 A가 B보다 항상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구분을 좀 지을 때 그러니까 부등식을 좀 구분을 지을 때 얘가 이제 조건 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절대 부등식이란 게 있고 부등식. 그래서 부등호가 얘는 항상 참이야. 얘는 이제 항상 참인 거고요. 얘는 조건 부등식은 참이나 얘는 명제인 거고 참이나 거짓인 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중등 때부터 그리고 2학기 때 그러니까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배웠던 부등식들은 대부분 이거. 그러니까 1차 부등식 같은 걸 풀면 x가 2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x가 2보다 클 때는 참이죠. 예를 들어 x가 3일 때는 얘가 참이고 x가 1일 때는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 되는 거지. 참 또는 거짓이 있는 부등식이 조건 부등식. 그래서 참이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고 이 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조건 부등식. 승원아. 조건 부등식.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얘가 이제 대표적인 얘는 그냥 완전 제곱식. 제일 흔한 거. x제곱하면 우리가 아까도 했었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해서. 혹은 x제곱 따위 y제곱하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아까 증명했던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x 더하기 y의 제곱 또는 x 빼기 y의 제곱들. 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부등식 흔한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면은 얘도 항상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뭘로 확인하면 판별식 D로 확인하면은 얘는 D가 1 마이너스 4죠. 얘가 0보다 작은 거. 얘를 y 꼴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래프죠.
항상 0보다 크다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에서 절대 부등식이 나온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예시가 또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변형에서 우리가 했던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했을 때 얘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변형이 됐었냐면은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뭐 c 빼기 a의 제곱 했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변형된 식해서 얘도 하나의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요. 그렇죠?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다.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것들은 요 놈들 이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 완전 제곱식구를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우리가 많이 쓸 거야. 절대부등식.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뭔가 A에서 B를 뺀 식이 얘가 어떤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나와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등식 증명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런 놈들이고 이렇게 쓸 거다. 근데 이제 절대부등식 중에서 얘는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을 하는 식들이고요. 근데 이미 증명된 것들 우리가 사용하는 식들이 또 있어.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식들이 두 가지인데 얘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울 건데 산술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고 얘는 일단 오늘은 모양만 배웁시다. 그리고 이제 코시 슈바르트 슈바르트 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용어부터 좀 기억을 좀 해주면은 산술평균은 그냥 덧셈에 대한 평균.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을 보고 평균을 낼 때 뭐 국어 더하고 산술에 국어 더하고 수학 더하고 영어 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더한 다음에 그 과목의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 되겠죠. 맞죠? 그렇듯이 얘는 이제 덧셈에 대해서 A하고 B를 산술평균 내라 그러면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니까 2로 나눈 거. 두 개짜리. 세 개짜리면 세 개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고. 근데 이제 두 개짜리까지가 우리가 교육과정이고요. 이 기하평균은 뭐냐면은 이제 얘는 덧셈에 대한 평균이고요. 덧셈에 대해서 얘는 이제 곱셈에 대한 평균. A랑 B를 곱했어. 예를 들어서 A 제곱을 했을 때 얘를 다시 A로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 루트를 씌우자. 맞아요? 그래서 얘 두 개를 곱하고 원래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 게 얘가 기하평균.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가 우리가 좀 도구처럼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 얘는 좀 우리가 많이 쓸 거야. 문제 풀 때. 얘가 이제 여기서만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집합이랑 명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모의고사나 뭐 수능을 본다 그랬을 때 문제를 좀 제시하는 도구로 많이 쓰여. 그러니까 다음이 성립할 때 이걸 푸시오. 뭐 집합에서 뭐가 모이고 뭐가 모인데 여기서 만족하는 뭘 푸시오. 집합이나 명제는 이제 표현할 때 좀 많이 쓰이고 얘는 문제 풀이에서 많이 쓰일 거고 실제로 많이 나올 거야 얘는. 나중에 함수할 때도 나올 거고. 얘는 증명 자체는 얘를 그냥 넘겨서 빼버리면은 A 더하기 B에서 아까 했듯이 A에서 B를 뺀 걸로 증명하는 거. A 더하기 B에서 이 루트 AB를 빼게 되면은 얘가 어떤 꼴이 되냐면 루트 A에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꼴로 완전 제곱식 나올 겁니다. A를 루트 B A의 제곱, B를 루트 B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식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따라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증명은 이렇게 할 거고 그냥 사용을 할 거다. 코시-슈바르트는 나중에 문제 속에서 할게요. 얘는 모양만 좀 기억하면은 제곱의 합이 있고 뒤에도 제곱의 합이 있을 때 얘가 이제 A랑 X 곱한 거 AX 더하기 BY의 제곱 했을 때보다 얘도 크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 요것처럼 해서 얘를 전개하고 전개해서 빼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문제에서 그때 나올 때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가 자주 쓸 것 중에 하나고 얘는 적용하는 연습 우리가 좀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많이 다룰게. 일단 개념 설명은 이렇게 쭉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부등식 증명을 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가 그러니까 뺄셈을 통해서 증명을 할 거다. 그리고 제곱의 차를 통해서 증명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나눗셈을 통해 증명할 거다인데 얘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얘가 일단 제일 많이 쓸 거고 얘가 간간히 쓰일 거다. 그리고 조건부등식 개념이랑 절대부등식 개념에서 절대부등식이 우리가 증명을 한 다음에 사용할 부등식들이다. 여기까지. 그렇죠? 페이지 넘겨서 보기를 좀 한번 볼게요. 그 보기 1번에서 안 괜찮은 것 같다. 그지? 오늘 우리가 진도를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 건 아니야. 조금만 말 많이 하니까.
자, 1번에서 A가 B보다 크다 그랬고 페이지 5쪽에 X가 Y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때 다음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2에 AX 더하기 BY 하고 그리고 A 더하기 B에 곱하기 X 더하기 Y 얘를 비교하자죠. 맞나? 이거 맞지? 내가 오타 수정하면서 바꿨는데 맞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얘를 비교하라. 이걸 비교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개해서 뺍시다. 그러니까 얘는 2ax 더하기 2by로 그냥 전개를 할 거고 얘는 전개한 식을 우리가 빼줄 거니까 ax 더하기 ay 그리고 플러스 bx 더하기 by로 해서 그냥 전개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뺄셈을 했을 때 ax 하나 빼줄 거니까 ax 하나 남고 by에서 by 빼니까 또 by 하나 남고 마이너스 얘는 사라졌고 마이너스 ay랑 마이너스 bx가 남죠. 얘도 이제 x끼리 모을까요? x끼리 모으면은 x로 모았을 때 a 빼기 b가 남을 거고요. 그리고 y로 모았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y로 묶을까? 마이너스 y로 묶으면은 여기서 a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b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인수분해 마저 하면 x 빼기 y랑 a 빼기 b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a가 b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 그죠? x가 y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고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다죠. 여기서 이걸 뺀 게 0보다 크니까 결론은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것보다 클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죠. 아까 말했던 a에서 b를 뺀 걸로 얘를 증명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부등식 증명. 자, 2번도 한번 보면은 2번도 보면은 3의 30제곱이랑 10의 15제곱 얘를 대소 관계를 비교하시오죠. 얘도 양수고 양수인 걸 확인하니까 얘는 이제 나눗셈을 쓸게요. 그러니까 10의 15제곱분의 3의 30제곱을 하면 얘를 15제곱을 묶으면은 10분의 3의 제곱의 15제곱 이렇게 묶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묶고 나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10분의 9의 15제곱이고요. 얘가 1보다 작으니까 15제곱 해도 얘가 1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눈 게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더 클 거다.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겠죠. 얘는 아까 했던 나눗셈을 통한 증명. 그죠?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얘도 좀 편하게 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얘를 그냥 15제곱 15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15제곱이랑 그냥 10의 15제곱 해서 그러니까 15제곱 날려서 9랑 10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그냥 비교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나눗셈을 한 거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은 이제 나눗셈을 통한 증명. 3번은 아까 잠깐 보였던 건데 그냥 곱셈공식 변형해서 오는 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다 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마이너스 3AB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를 증명하시오죠. 이렇게. 그죠? 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곱셈공식을 기억하면 돼. 얘가 인수분해 공식에서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아까 썼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얘가 뭐였었냐면은 다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는 양수. 얘가 우리가 아까 증명했던 2분의 1의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 제곱 했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증명을 한 거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언제냐? A하고 B하고 C가 모두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까지. 그렇게 해서 3번은 증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기 4번은 얘는 우리가 아까 썼던 산술기하 평균이야. 얘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번에서도 그냥 증명할 수도 있는데 양수 AB에 대해서 A분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시오. 그렇죠? 얘도 그냥 증명을 하면은 그냥 통분을 하면 돼. 어차피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A분의 얘를 A제곱으로 그리고 플러스 1로 얘가 넘어가면서 얘가 A분의 2A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로 넘어가겠죠. 뺐을 때 얘를 뺐을 때 그렇죠? 여기서 이걸 뺀 거. 그럼 얘는 밑에는 A고요. 위에는 A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해서 여기서 여기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냥 뺄 거야 단순하게. 그럼 얘를 이제 아까 말했던 산술기하 평균을 증명을 하면 a 더하기 a분의 1인 얘를 2로 나눴을 때 얘가 크거나 같다. 루트 안에서 얘를 두 개를 곱했을 때 보다. 그럼 얘가 1이죠. 양쪽에 다시 2를 곱해주면은 a 더하기 a분의 1은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두 개 더한 거를 2로 나눈 게 두 개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 그렇죠? 특히나 요 밑에 있는 2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얘가 서로 역수 관계죠.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고요.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요. 이렇게 됐을 때 얘도 이제 직접 그냥 증명을 하면은 b분의 a에서 a분의 b에서 2를 뺀 걸로 증명을 하면 얘가 이제 a 곱하기 b로 통분을 해버리면은 얘는 a 곱했으니까 a 제곱, 얘는 bb 곱했으니까 b 제곱, 얘는 ab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ab죠. 그래서 얘를 마저 정리하면 a b분의 a 빼기 b의 제곱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증명할 수 있겠죠. 얘가 직접 증명을 한 거고, 근데 얘가 2라는 경계값이 없을 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게 되면은 얘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산술기하 쓰면 두 수의 합을 2로 나눈 게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루트 안에서 두 수를 곱한 것보다. 얘가 이제 기하평균. 얘가 두 개 더해서 일어나는 거 산술평균,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거 얘가 기하평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은 얘가 뭘로 날아가냐? 얘가 그냥 약분되니까 1이죠. 2를 다시 곱해주면은 우리가 구한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렇게 증명한 거. 그죠? 네 자리가 엄청 추운 자리인 것 같아. 감기 걸리면 어떡하냐? 서윤이 괜찮냐? 안 덥냐? 너도 추워? 서윤이는? 너도 추워? 다 추워? 나 빼고 다 추운 거야? 나만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추운 줄 몰랐네. 보기 5번도 볼게요. 보기 5번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절대부등식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가 0보다 큰데 얘가 이제 절대부등식이 되려면 얘가 항상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fx를 y라는 식 뒀을 때 x축 y축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뭘로 구하냐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a제곱 빼기 4고요. 얘가 0보다 작으니까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판별식으로 연결되는 절대부등식 문제.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부등식 증명을 쓰는 걸 몇 개 예시를 해봤고 넘겨서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각자 12번 먼저 12번 1, 2
자, 얘가 이제 아까 제곱 빼기 제곱 했던 예시가 12번 문제. 얘를 살펴보면은 이제 루트라서 바로 뺄 수가 없어. 그렇죠? 얘를 바로 빼게 되면 루트 a 빼기 b에서 마이너스 a 빼고 플러스 루트 b 되는데 얘가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죠.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뭘 확인해 주냐면은 a가 b보다 크니까 일단 얘는 실수고 얘가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얘가 양수고 a가 b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인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양수인 걸 확인했으면 양쪽을 제곱을 할게요. 그러니까 루트 a 빼기 b를 제곱한 거에서 뭘 뺄 거냐면은 루트 a 빼기 루트 b를 제곱한 거를 빼봅시다. 얘를 제곱하면 a 빼기 b 그대로 나올 거고요. 얘는 제곱하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루트 ab 그리고 플러스 b꼴로 해서 나오겠죠. 그럼 얘를 마저 정리하면은 a는 사라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b고 여기도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에다가 분배되면서 플러스 2 루트 ab죠. 그럼 얘를 뭘로 묶어줄 거냐면 2 루트 b로 묶게 되면은 여기서 남는 게 루트 a가 남을 거고 여기서 남는 게 마이너스 루트 b가 남겠지. 얘도 양수고 a가 b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다.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한 게 0보다 크니까 기존의 얘가 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에서 부호를 판단해 준 거.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요 부분 정리하는 게 조금 낯설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두 개 따로따로 더한 게 전체 절대값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서로 같은 경우 부호가 같을 때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뺄 수가 없으니까 제곱을 해서 뺄게요. 그러니까 절대값 a랑 플러스 절대값 b를 제곱한 거에서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를 제곱한 거 이렇게를 뺀 걸로 계산해보자 이거죠. 앞에 거는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a 제곱은 절대값 벗기면 될 거고 근데 여기서가 주의할 게 얘를 제곱했을 때 가운데가 얘가 절대값을 달고 나올 거고 얘는 그대로 플러스 b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얘는 a 더하기 b 전체의 절대값 제곱이니까 얘는 가운데 부분이 절대값이 없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를 뺐을 때 계산돼서 나오는 값이 a제곱이랑 b제곱은 날라갈 거고요. 얘는 2로 묶이면서 절대값 a, b에서 마이너스 ab를 뺀 게 되겠죠. 그러니까 ab가 양수면은 0이 될 거고 ab가 음수면은 얘는 어차피 전체는 양수 얘가 음수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요 2번은 이제 여기서 식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주의사항. 그 전체 절대값에서 제곱한 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절대값 씌운 걸 제곱한 거는 가운데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요거의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될 거다. 그렇죠? 얘는 이제 해결할 때 실마리들 그리고 막힐 수 있는 되겠죠. 자, 13번은 얘는 이제 산술평균 좀 맛배기인데 말했지만 얘는 익숙해질 때까지 좀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돼요. 산술기하평균 먼저 쓰면 한 번 더 기하평균에서의 우리가 절대부등식 얘를 한 번 더 쓰면은 두 수를 그냥 더한 거를 2로 나눈 값이 얘가 크거나 같습니다.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보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얘랑 같이 조금 이제 많이 쓰는 거는 근데 이게 또 변형된 거 쓰다 보면은 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요렇게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요걸로 우리 가자. 이제 자꾸 이제 변형된 거 쓰면 헷갈리니까 일단 요거를 기억합시다 정확하게.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은 13번 1번 그러니까 b 더하기 a 얘는 좀 크게 볼까? 봅시다. 13번 1번부터 봅시다. 얘는 우리가 좀 많이 연습이 돼야 돼서 모양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얘가 이제 4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라. A, B, C는 양수라 그랬고요. 산기는 양수일 때만 쓸 거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2배에다가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죠. 그렇죠? 얘가 크거나 같을 겁니다.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냐면은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2로 넘겨서 우리가 하면 2가 1로 곱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주어진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얘가 2배의 루트 BD분의 AC보다, 이게 첫 번째 가루에 대해 산술기하 쓴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를 적용을 하면요, 얘도 마찬가지 적용하면 2배에다가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를 했을 때 얘가 크거나 같습니다. 루트 안에서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보다, 얘도 마찬가지로 2를 곱할 거고. 됐습니까? 목입니까? 잡았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얘도 그대로 갖다 쓰면은 곱하기 2에다가 루트 안에서 AC분의 BD 되겠죠. 해놓고 나면 AC랑 AC 약분되고 BD랑 BD 약분될 거니까 곱해서 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 쓰는 첫 번째 예시 되겠죠. 그렇죠?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도 좀 보게 되면은 얘는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C 그리고 C 더하기 A가 있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8AB C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시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끊어서 가면 얘는 2분의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루트 AB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B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적용하면 2루트 BC보다, 그리고 CA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면은 얘가 2루트 CA보다, 이렇게 되겠죠. 얘를 그대로 갖다 놓게 되면 얘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의 루트 안에서 AB 곱하기 BC 곱하기 CA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곱이니까 얘가 벗겨지면서 이 모양이 나오겠지.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본 거. 그래서 약간 두 개, 세 개 붙어 있을 때 가까이 적용한 거고, 이게 사실 이 방법을 못 쓰는 경우도 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같아서 이렇게 된 건데, 저희는 뭐 그냥 적용하면 되겠죠. 3번 아니다. 괜히 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연습할 때 한번 봅시다. 일단 적용부터 하자. 3번도 보게 되면은 A 더하기 B분의 1 그리고 B 더하기 A분의 1, 얘가 이제 4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죠. 얘도 그냥 산술기하 적용하면은 얘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B분의 A랑, 얘도 적용하게 되면 2배의 루트 B분의 A분의 B랑 같은 과정 한 거. 얘가 또 약분되면서 4가 되겠지. 됐죠? 이렇게 푼 방법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사실 이렇게 풀면은 얘가 서로 조건이 안 맞을 때가 가끔 있어. 얘가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때 얘가 루트 AB 뭐 이렇게 썼고요. 우리가 최종 정리된 식이 루트 A에서 루트 B를 뺀 거의 제곱이 얘를 정리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얘가 등호가 언제 성립을 할 거냐면은 A 꼴 B일 때 등호가 성립할 거죠. 그럼 얘가 4가 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A하고 B분의 1이 같을 때가 되겠지. 근데 B하고 A분의 1 같을 때니까 조건이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얘를 이제 보통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전개를 해서 푸는 게 안전해. B분의 A 플러스 A분의 1, 이거를 이제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은 AB 플러스 이렇게 전개하면은 1이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1이고요. 이렇게 전개하면은 A B분의 1이죠. 여기서는 이제 크거나 같다. 요 2는 그대로 갖다 쓰고요.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산술기하 쓰면 2배의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1이죠. 약분되니까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형태 문제들이 있냐면은 이제 얘랑 문제가 비슷해. 1이고 A 더하기 B분의 4 뭐 이런 게 있다 합시다. B 더하기 B 더하기 A분의 4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얘를 각각 산술기하 쓰게 되면 얘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B분의 A고요. 얘는 각각 산술기하 쓰면 2배의 루트 A분의 4B가 돼서 A는 약분되고 B는 남으면서 얘가 4 곱하기 2가 돼서 얘가 8입니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데 얘가 틀렸어. 틀렸습니다. 얘가 왜 틀렸냐면은 앞에 거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하고 B분의 1이 같을 때고요. 그러니까 뒤에 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B가 A분의 4가 같아. 이 조건이 서로 같지가 않죠. 그럼 얘가 최소를 가질 때 얘가 최소를 갖지 않아요. 그렇죠?
얘가 최소 갈 때 얘 최소 같지 않고. 그래서 이 방법은 틀렸고요. 틀린 예시를 좀 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풀 때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전개를 그냥 합니다. AB 플러스 2개 곱하면 4고요. 2개를 곱하면 1이고요. 이렇게 2개 곱하면 플러스 AB분의 4가 돼서 여기서 산술기하 쓰게 되면은 2개 더한 게 5고요. 플러스 2배의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4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약분되고 얘가 4니까 얘는 5 더하기 4,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9가 될 겁니다. 얘가 이제 조건이 갈리면서 아까 8이었던 게 1만큼 커졌지. 그래서 이렇게 이 형태 문제 나오면은 얘가 뭐 그냥 얘는 적용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전개를 하는 게 낫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3번은 이제 그런 예시고 다음 시간에 할 때 얘는 좀 자세히 다룰게. 4번 같은 경우는 전개하기가 힘든 형태여서 얘는 개수가 다 1로 같아. C분의 B 그리고 C분의 B 플러스 A분의 C 그리고 C분의 A 플러스 B분의 A. 얘가 이제 8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시오니까 여기서 산술기하 썼을 때 2배의 루트 BC분의 AB. 여기서 산술기하 썼을 때도 2배의 루트 CA분의 BC. 여기서 2배의 루트 BC분의 AC. 이렇게 되나? 맞나 이거? A 맞냐? 아 이거 오타다 씨. 이거 오타입니다. AB, AC. 여기가 B가 돼야 되는데. 아닌데? C, B, C. A, B, B, A, B, B, C, B, C, C, A, C, C, A, C, C, B. 여기가 CB가 돼야 되는구나. AC분의 BC. 그렇죠? 그렇게 돼서 얘가 약분되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아씨. A, B, A에서 출발하고 B에서 출발한 거, C에서 출발한 게 있어요. 여기가 CA랑 A, B가 있어야 되네. 여기가 CA가 올 거고 여기가 A, B가 와야 되고 그래야 약분되겠네. 얘는 4번 오타. 오타긴 한데 어쨌든 이제 각각에 대해 산술기하 적용을 했을 때 약분돼서 얘가 8이 될 거다. 뭐 그렇게 푼 건데 얘는 이제 그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같아요. C분의 B하고 A분의 C가 같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세 개의 조건이 각각 등호 조건이 같아서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이것도 문제 패턴을 그냥 익혀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도는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죠? 우리가 명제에서 시작을 해서 조건이란 걸, 그러니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배웠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그렇죠? 이것들을 배웠고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얘가 충분 조건, 얘가 필요 조건. 그리고 얘 화살표가 양쪽으로 같아질 때 두 개의 조건이 서로 무슨 관계를 갖는다? 필요 충분 조건을 갖는다.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증명하는 과정들을 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증명법 해서 첫 번째는 증명법에서 우리가 직접 증명을 했던 거랑 집합을 이용했던 거,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대우를 통한 증명법.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류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증명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부등식 증명을 한 거죠.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A 빼기 B를 쓰냐, B분의 A를 쓰냐, 혹은 제곱 빼기 제곱을 쓰냐.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부등식을 증명하는 세 가지를 했었고, 여기서 파생세는 절대부등식이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하고 이제 코시-슈바가 있는데 산술기하를 오늘 조금 다룬 거.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서 배웠습니다. 힘들구만. 조금 쉬었다가 진도 빼다가 이게 풀 시간이 별로 없구나. 명제가 할 말이 좀 많긴 해. 명제 속에서. 됐죠? 조금 쉬었다가 남은 시간은 뒤쪽에 난이도 상문제랑 교육전 기출문제 좀 풀고 1시간 정도는 숙제 오답하고 갈게요. 일단은 20분까지 쉽시다.